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장면을 보여주었죠. 한 그룹은 최신 명품 브랜드 광고를, 다른 그룹은 단순한 생활용품 광고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참가자들에게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 저축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원하는 물건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명품 광고를 본 학생들은 저축보다 소비를 선택할 확률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임을 알면서도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순간적으로 폭발한 것이죠. 이 연구는 단순한 소비 실험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욕망을 자극하는 신호에 약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경 자극에 휘둘리는 본능적 존재입니다. 이 지점에서 워런 버핏의 말, 나는 내가 필요 없는 걸 사느라 내가 원하는 걸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가 강렬하게 와닿습니다. 첫째, 욕망은 뇌의 착각에서 시작된다.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 리워드 서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도파민 시스템이 대표적이죠.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지만 사실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명품 매장 앞에만 서 있어도 혹은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누군가 새 가방을 인증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지금 이 순간을 강화합니다.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사야 한다라는 충동만 키워주는 거죠. 진화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 인류에게 중요한 건 즉각적 생존이었습니다. 눈앞에 과일이 있으면 바로 먹고 기회가 있으면 바로 취해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아껴두는 건 오히려 위험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명품 쇼핑, 신상품 중독, 충동 구매로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원시 뇌구피질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해 불필요한 소비를 반복하는 겁니다. 둘째, 명품 과소비는 사회적 뇌의 산물이다. 스탠포드 심리학 연구에서는 인간이 왜 쓸데없는 과시적 소비에 끌리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뇌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이라 부릅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군가 더 비싼 차를 몰거나 더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우리의 자존감은 위협받습니다. 그러자 뇌는 방어 기제로 나도 뭔가 사야 한다라는 충동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MIT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남들이 나를 얼마나 보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보여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쓴다고 합니다. 즉,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상상하는 나의 뇌 때문에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점에서 명품 소비는 단순히 사치가 아니라 뇌의 착각에 의한 사회적 신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들은 이 비용을 피합니다. 워런 버핏은 여전히 맥도날드 햄버거와 코카콜라를 즐기고 마크 저커버그는 같은 티셔츠를 수십 벌 입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집중력과 자산의 성장이기 때문이죠. 셋째, 기회비용을 계산할 줄 모르는 뇌.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기회비용 아퍼투너티 카스트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 순간에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만 인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살 때 사람들은 예쁜 가방을 얻었다라는 보상만 의식하지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으면 10년 뒤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건 뇌의 한계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강조했듯 인간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시스템 2보다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시스템 1에 더 쉽게 지배됩니다. 결국 순간적 쾌락의 지갑을 열고 미래의 가능성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워런 버핏이 말한 원하는 걸 잃는다는 건 단순히 돈을 잃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유 기회의 창, 진짜 원하는 삶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명품 가방은 결국 낡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투자했다면
당신은 훨씬 더 큰 자산과 자유를 얻었을 겁니다. 넷째, 부자들의 소비 철학은 완전히 다르다. 세계적 부자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 1958년에 산 집에서 여전히 거주. 점심은 $34짜리 맥도날드 세트. 마크 저커버그 수십억 달러 자산가지만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 불필요한 선택을 줄여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잭 마마윈 초기에 부가 쌓였을 때조차도 화려한 소비보다 사업 확장과 직원 복지에 집중. 이들의 공통점은 뚜렷합니다. 필요 없는 걸 사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원하는 걸 모두 얻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 자유,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까지 말이죠. 다섯째, 뇌는 작은 소비를 과소평가한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큰 금액의 소비에는 비교적 신중하지만 작은 금액의 반복적 지출에는 둔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6,000원짜리 카페라떼. 한 잔쯤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넘기지만 1년에 300일 마시면 180만원, 10년이면 1,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훨씬 큰 금액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소비의 누수 더 리크 오브 스펜딩라고 부릅니다. 배를 가라앉히는 건 큰 파도가 아니라 작은 구멍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재정을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소비의 누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뇌의 인지적 구멍 때문입니다. 전두엽은 미래의 큰 그림을 계산하는 능력을 담당하지만 작은 소비에서는 즉각적 만족감 도파민이 더 크게 작동해 합리적 판단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소비일수록 합리적 계산 대신 본능에 따라 지출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여섯째,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과시적 소비에 중독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과시적 소비는 단순히 허세가 아닙니다. 생물학자 제프리 밀러는 그의 저서 더 메이팅 마인드에서 인류가 문화예술 소비 습관을 발전시킨 이유 중 하나가 짝짓기 경쟁에서의 과시라고 주장합니다. 즉, 내가 비싼 걸 가질 수 있다는 건 곧 생존력과 자원의 상징이었죠. 남성이 고급 자동차를 타거나 여성이 명품 가방을 드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파트너다라는 신호를 주변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 앞에서 고급 시계 광고를 본 후 소비 충동이 평소보다 27%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과소비는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본능적 생존 전략의 부산물인 셈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전략이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과시가 번식 성공으로 이어졌을지 몰라도 지금은 빚과 불안, 경제적 무능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화는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일곱째, 뇌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에 빠진다. 행동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 현재 편향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뇌가 미래보다 현재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만원 받을래? 아니면 한 달 뒤에 12만원 받을래? 라는 질문을 받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늘의 10만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12개월 뒤에 10만원, vs 13개월 뒤에 12만원으로 바꾸면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즉, 시간이 가까울수록 뇌는 미래 보상보다 현재 보상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명품을 보고 신상품을 보고 당장 손에 넣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현재 편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산 축적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은퇴 후 삶의 만족도도 낮다고 합니다. 여덟째, 부자들은 욕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제프 베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돈을 버는 기술보다 돈을 안 쓰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찰리 먼거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 소비를 하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죠. 이들이 뛰어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뇌의 본능적 욕망을 시스템으로 제어합니다. 버핏은 매일 점심을 맥도날드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먹습니다. $3.17짜리 메뉴.
저커버그는 옷을 고르는데 뇌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 같은 티셔츠를 수십 장 사둡니다. 빌 게이츠는 젊은 시절 비행기 이코노미석만 탔습니다. 돈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라는 철칙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소비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뇌를 통제하는 훈련입니다. 본능을 따라 살면 가난해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홉째,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버드 사회학 연구팀이 20년간 가계부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일수록 명품 사치품 소비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일까요? 연구자들은 이를 상대적 박탈감 렐러티브 데프러베이션으로 설명합니다. 주변에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을수록 스스로 뒤처졌다고 느끼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 소비로 자신을 보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데도 15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위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위안은 잠깐일 뿐, 남는 건 빚과 불안뿐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이런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필요 없는 걸 안 사는 것에서 자존감을 얻습니다.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열째, 부의 착시가 삶을 망친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행복의 착각 연구에서 사람들이 명품이나 화려한 소비를 하면 행복이 오래갈 거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감이 며칠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명품을 사면 처음에는 흥분합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지고 다시 더 큰 소비가 필요해집니다. 이를 쾌락의 쳇바퀴 다닉 트레드밀라고 부릅니다. 끊임없이 달려도 제자리에 머무는 러닝머신처럼 더 소비해도 행복은 늘지 않고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명품 소비 직후의 행복 점수는 23일간 높아지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한 달이 지나면 오히려 불안 점수가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출한 돈에 대한 후회와 다음 욕망을 위한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11째, 뇌를 속이지 못하면 지갑도 못 지킨다. 뉴욕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소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뇌의 전전두엽 합리적 사고보다 편도체 감정센터가 먼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살까 말까를 계산하기 전에 이미 사고 싶다라는 감정이 뇌를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 결정을 못하고 충동 구매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동시에 해답도 줍니다. 지연시키기 MIT 실험에서 5분만 기다렸다가 결제하라는 규칙을 적용했더니 충동 구매가 40% 줄었습니다. 대체 행동 스탠포드 연구에서는 사고 싶을 때 대신 산책하기 같은 대체 행동을 훈련하면 뇌회로가 재구성되어 소비 욕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화 하버드 심리학팀은 10년 뒤 자산 그래프를 시각화해서 보여줬을 때 참가자들이 즉각적 소비 대신 저축 투자를 선택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본능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뇌를 속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뇌는 당장의 쾌락을 좋아하니 우리는 미래를 지금 눈앞에 있는 보상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12째, 진짜 부자들이 명품을 피하는 이유. 워런 버핏은 수많은 명언 속에서 일관되게 필요 없는 소비는 당신의 미래를 훔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집은 1958년에 산 그대로 자동차도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커버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티셔츠를 입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에너지와 돈을 더 중요한 곳에 쓰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에서 말했죠. 내가 초기에 벌어들인 돈 대부분은 사업 확장에 썼다. 화려한 소비를 했다면 지금의 테슬라는 없었을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돈을 쓰는 순간에도 미래를 본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쓰는 순간 오직 현재만 봅니다. 그 차이가 자산의 크기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13째, 원하는 걸 지키려면 필요 없는 걸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필요 없는 걸 사느라 원하는 걸 잃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학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진짜 원하는 건 경제적 자유일 수도 있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일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작은 욕망에 지배당하면 그 큰 그림은 무너집니다. 하버드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소비 자제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20년 뒤 자산 격차가 4배 이상 벌어졌다고 합니다. 즉, 오늘의 소비 습관이 내일의 자산 크기를 결정짓는 겁니다. 14째, 소비 습관을 바꾸는 구체적 방법. 이제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들이 제안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분 지연 법칙. 사고 싶을 때 5분만 미루면 충동 구매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작은 지연이 전전두엽을 깨워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2. 미래 시각화 훈련. 매달 내 자산 성장 그래프를 기록하거나 시뮬레이션하면 뇌가 미래 보상을 지금처럼 느끼게 됩니다. 투자 의지가 커지고 불필요한 소비 욕망이 줄어듭니다. 3. 사회적 비교 차단. 인스타그램, SNS에서 과시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스탠포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소비를 자주 볼수록 나의 소비 충동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디지털 다이어트는 지갑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4. 작은 소비 추적. 매일 커피 배달비처럼 사소한 비용을 기록해 보세요. 한 달만 기록해도 이게 이렇게 컸어? 라는 충격을 받고 자동으로 절약 마인드가 강화됩니다. 5. 명품 대신 경험에 투자하기.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 소비가 장기적 행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여행, 배움, 가족과의 시간 같은 경험은 감정적 가치가 오래 지속됩니다. 15째, 부자들의 공통된 태도. 세계적 CEO들의 소비 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워런 버핏도는 내가 자유를 살 수 있는 도구일 뿐, 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제프 베조스 지금의 내가 아니라 10년 뒤에 내가 만족할 선택을 한다. 마크 저커버그 중요하지 않은 선택을 줄이는 것이 곧 부자로 가는 길이다. 그들은 소비를 자유를 줄이는 올가미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봅니다. 필요 없는 걸 버림으로써 오히려 원하는 걸 모두 얻은 사람들이죠. 16째,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결국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지금 필요 없는 걸 사며 원하는 걸 잃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는 걸 버림으로써 진짜 원하는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뇌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능대로 살면 가난해지고 본능을 제어하면 부자가 됩니다. 진화심리학은 말합니다. 과시는 생존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덫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의 삶은 증명합니다. 필요 없는 걸 사지 않는 단순한 선택이 결국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마무리 내레이션. 나는 내가 필요 없는 걸 사느라 내가 원하는 걸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경제적 나침반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뇌를, 그리고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의 작은 소비 하나가 10년 뒤의 자유를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필요 없는 걸 버리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원하는 걸 얻는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